박은하 회장님의 드린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한번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지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오늘 저희가 아까 또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각자 이제 어떤 고유한 또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22년간 하고 있는 거는 뭐 우리 이런 의료 데이터들, 의료 분야에서 의약품이든 의료기기든 아니면 소프트웨어든지 간에 의료와 관련된 제품은 각국의 뭐 우리 한국의 식약처나 또 미국은 뭐 FDA나 유럽의 EMA나 뭐 CE 마킹 이런 식으로 항상 인증, 규제 업무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산업으로 해서 새로운 의료 데이터나 이런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뭔가를 한다. 간단한 어떤 소프트웨어만이라도 그 자체가 소프트웨어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계시는 내가 제품을 잘 개발해서 여기에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잘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이런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모든 법적인 규제에 맞는 데이터와 어떤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허가 인증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거라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효과성까지를 다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 특히 아마 저희가 대한의료 데이터 협회에 관한 많은 기업들이 제품 아이템을 연구하거나 이제 어떤 상품화해서 런칭을 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밸리데이션과 또 그게 이제 유저빌리티, 사용성에 관한 부분과 모든 내가 이 의료기기로서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 요구되는 모든 GMP에 관한 것부터 내가 테크니컬 파일에 관한 것부터 임상 설계에 관한 것부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하셔야지 의료 영역에서 상품으로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제가 20년간 이제 저희 그 메디힘프라인이라는 그 회사를 제가 설립을 해서 그 22년째 제가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주로 요즘은 이제 신약의 분야는 바이오벤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오벤처 그야말로 우리가 이러한 첨단의 뭔가 어떤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꼭지와 또 이런 의료기기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의약품과 의료기기 융복합 의약품과 의료기기 컨비네이션이면서 디지털 기반으로 첨단 미래 첨단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막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구자분들이 내가 어떤 거를 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각 나라의 규제 업무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또 약사법과 의료기기에 대해서 통합관리법, 지금 이제 그러한 모든 법적인 제재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기본적으로 증명하고 나면 임상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임상적으로 증명을 다 해서 심판 승인을 받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신의료 기술에 대한 약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또 앞으로는 세이프티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런 어떤 부분의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전문적인 부분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이어서 저희 회사가 그에 대한 이제 그 전체적인 컨설팅 초기에 R&D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컨설팅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저희 이제 회사 3분 직원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저희 메디플라인은 그래서 나머지는 전문위원이 이제 몇십 명 이렇게 전문위원으로 계시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제 아웃소싱 우리 담당자들이 이제 그에 대한 연구된 리서치 결과를 갖고 그게 헬스 어소리티가 요구하는 폼으로 문서까지 만들어주는 그리고 실제로 헬스 어소리티 가서 어떤 그 법적 설명을 받고 대관 업무에서부터 임상 시험까지 그리고 말씀드린 심판 승인 후에 어떤 우리가 파마코 비질런스 하는 이런 그 포스트 마켓 비질런스 이런 쪽에 관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예요. 메디플라인이.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어떻게 우리 여기에 기업들을 지원을 할 거냐에 관한 부분에서는 저희 회사에 대한 뭐 소개 자료를 잠깐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따로 이제 슬라이드 준비는 안 했는데 좀 이따 제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20년간 이런 그 컨설팅을 이제 해왔잖아요. 해오다 보니까 요즘은 물론 저희 회사의 신약개발 본부에서는 치매나 파킨슨, 퇴행성 뇌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당뇨성 족부계암이라든지 이러한 난치성 질환의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개발 본부는 별도로 이제 저희 입에 여기에 연구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2015년부터는 저희가 직접적인 신약을 지금 몇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고 3개 정도는 이상임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에 또 이상임상이 파킨슨은 또 끝나는 이제 프로젝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R&D를 내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서 헬스 오소리티의 규정에 맞춰서 나갈 건지에 대한 컨설팅 이게 너무 본질적으로 중요한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이 뭔가 내가 앞으로 나갈 때 필요한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수년간 최근에 이런 그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뷰로 많은 이제 부분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는 이제 저희 메디엘 프라임이 뭐 서비스하는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짧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이사장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내가 좋은 기술이 있어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에 있는 벤처를 발굴을 하고 그 기술이 제대로 우리가 이게 산업화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거를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뭐 여러 투자회사 지금 뭐 테마색 얘기도 하고 여기 투자 관련된 전문가도 계시고 특허 관련된 전문도 계시고 또 기술평가 전문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데 필요한 거는 그런 하나의 벤처가 있어요. 컴퍼니 빌더처럼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그 바이오 벤처가 1,800개, 2,000개 정도의 바이오 벤처가 지금 있잖아요. 여기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가 한 1,800개가 있어요. 그리고 4조 5천억에 투자되는 돈의 50%가 바이오 쪽으로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어마어마하게 이 시장에 또 갈 거라는 거죠. 지금 뭐 데이터댐부터 우리가 AI 학습용을 위한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것부터 정부가 지금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을 입안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기반으로 이제 비대면 원격 시대가 가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똑같이 쌍벽을 이루도록 중요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체계적인 산업화를 위해서 인증 관련된 부분에 대한 컨설팅.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그러면 정말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을 하고 최근에 우리가 유럽의 MDR 규정이 올해부터 또 굉장히 대폭적으로 난이도 있게 바뀌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런 규정들도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추세에 있어요. 이럴 때에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을 제가 우리 또 다 이제 저희가 컨소시엄을 전부 다 지금 네트워크를 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산자부에서 우리가 한 5년 동안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쪽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한 100억 정도를 들여서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KTL이라고 하는 의료기기에 우리가 시험을 해주는 거기에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전체 시설 인프라도 갖췄고 또그 아주대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이정세 교수님 그쪽에 한 7분의 소프트웨어 교수님들이 5년간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자료도 만들고 다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팀들이 전부 다 저희 회사와 같이 이거를 전부 다 하는 거를 또 협약을 맺고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런 신약이나 신의료기 개발에 관한 컨설팅을 저희 20년을 해왔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또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고 또 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기존의 어떤 전문가 컨설턴트들이 이외에도 이러한 정부가 이제 또 한 5년간 했던 산자부의 컨소시엄에 대한 이 결과들을 저희가 또 가지고 와서 같이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또 지금 막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표에서부터 출발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전문적인 컨설팅에 관한 것들을 인프라를 이제 갖춰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특허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바이오벤처나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는 기업들은 아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대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어떤 플랜도 있지만 대다수는 신약개발 바이오벤처도 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 개발돼서 입증되는 시점에 라이센싱을 아웃을 해서 글로벌 회사 파마든 글로벌 회사에다가 내가 기술을 팔고 나는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이 어떤 비즈니스가 지금 바이오벤처나 벤처기업들이 어떤 하나의 큰 어떤 이제 그 사업 목표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라이센싱을 아웃할 때 라이센싱 인을 하는 글로벌 파마든 빅 파마든 의료기 회사들의 니즈가 뭔지 그게 맞춰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에 관한 것들도 라이센싱 아웃에 관한 부분들을 국내에 저희가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런 일을 또 한 10년간 해왔던 MD분들을 또 저희가 전문가로 영입을 해서 실제로 라이센싱을 아웃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건지 그리고 또 특허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보니까 상장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글로벌로 나가 어떤 기술을 라이센싱 아웃할 때도 내 특허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한 특허 전문가들 그래서 그런 여기 지금 아주에서도 오시고 했지만 저희가 지금 굉장히 또 여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특허 법인들하고도 같이 콘솔을 맺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할 때 대다수는 IR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업 소개를 해야 되고 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지만 그걸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잘 받는데 못 받는 분들은 또 쉽지가 않아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부분에 이제 여기 특히 이사장님이 신경을 또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 회사 컨소시엄에서도 그런 부분에 이제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하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또 하고 계세요. 저희가 항상 기술을 보고 이 기술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문서화시키고 증명하고 어떻게 증명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적인 규정에 법에 부합하게끔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인프라를 저희 만일에 여기 의료 데이터 협회에 온다 그러면은 정말 이 투자에서부터 그리고 이 기술을 내가 최적화해서 사업화시키는 데까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리고 정말 컴퍼니 빌더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인프라가 저희 협회 안에 다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이제 좀 부분입니다. 준비하고 있고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관한 거를 메인으로 하는 이런 허가 그리고 이런 과학적 증명에 관한 임상시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인프라를 하는 부분 때문에 저 연구소에 가면 제가 저희 MHL 컨설팅 네트워크라는 거를 제가 간판을 하나 걸어놨는데 이거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오전에 한 2시간 동안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 국회의원 분이 저희랑 이런 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만들어서 갈 건지 와서 한 2시간 넘게 저랑 미팅을 하고 가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산업으로서 이제 산업 인프라로서 가는 데 있어서 저희 협회에 저도 제가 이제 인연이 돼서 협회에 왔고 또 우리 이사장님도 오시고 또 훌륭하신 저희 또 임원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면 좀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산업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이제 하니까 좀 간단하게만 그냥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학을 전공하고 제가 식약처에 뭐 허가 제도를 만든다 하면은 제가 허가 제도 2010년도에는 5개년 식약처의 여러 어떤 부분 중에 5년 동안의 법률적인 허가 제도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그 부문장을 맡아서 그때 처음으로 식약처가 민간의 전문가가 이제 허가 제도를 위반하는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가 제도의 부과장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바이오나 이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400개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 때에 삼성어용으로 10개의 임상시험 센터들하고 같이 컨설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바이오 쪽에 요즘 뭐 바이오 벤처 투자 많이 하실 텐데 바이오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만드는 거 한 100개 정도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세부 총괄 PI를 하면서 뭐 지침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어떤 역할들을 이제 좀 많이 해왔죠. 그래서 저희가 98년 이제 2월에 설립해서 연간 8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컨설팅을 하는데 초기에 R&D 전략 기획에서부터
비임상 어떤 그 임상 가기 전 단계의 서류를 만들고 어떻게 이제 그 입증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임상 시험까지 전 GMP까지 전체를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조직 구조인데 뭐 여기 보면 저 연구소 부분이 별도로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조직이 컨설팅 조직과 실제 임상을 수행하는 조직과 이런 조직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업무 스코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초기에 후보 물질만 딱 있는 상태에서 R&D 전략을 이게 현재는 임상을 1상을 해야 되는지 2상을 해야 되는지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먼저 법적인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준비해주는 이런 전반적인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제 전문 교육이 필요할 때 또 식약처에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저희가 트레이닝 그런 부분을 해드리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8후에 이제 이 PMS는 의약품 의료기기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이제 저희가 PMS까지 전체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이제 경쟁력은 이제 저희가 이런 임상 시험뿐만 아니라 저희는 전체적인 이런 이제 개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임상 업무까지 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국내에는 좀 잘 없습니다. 아직은 좀 안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임상 시험에 포커싱해서 많이 해왔다면 저희는 이제 초기 R&D 컨설팅부터 임상까지 풀로 하는 게 초기 시작이 이제 컨설팅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다음.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의 한 15년 평균 전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효력 평가, 독성, 품질 평가에 대한 임상을 가기 전에 전 단위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약물의 특성을 분석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임상 가고 허가 받고 하는 전주기를 한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임상 가기 전 단계에 내가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입증하는지 똑같이 이제 그렇게 전주기로 지금 컨설팅을 하는 거고. 뭐 이제 저희가 시각과 관련해서는 해외의 미국, 유럽의 뭐 가이드라인이 어떠냐, 국적인 이런 게 어떠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외에도 뭐 기대 전문가 양성 실무 교육이라든지 제약협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뭐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해왔는 거고 지금부터는 제가 3년간은 의약품, 의료기기 컨비네이션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 대응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를 식약처에서 향후 이제 3년간 60억짜리 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첨단 이런 평가 가이드라인 만드는 거를 저희가 저희 회사에 이제 여기 컨설턴트들이 PM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제 내년 3년 동안 이런 이제 융복합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팅하는 거 그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마 산업부 뭐 그 전에 뭐 우리가 이상호 PD님이나 또 김철수 뭐 PD님 이분이 두 분 다 대학교로 4월 1일부터 가셨는데 산업부 연구재단 정부의 가기부 청복단지 있는 전문가들도 다 전문협의체에 들어오셨는데 산업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또 전문가 협의체에 같이 들어오시면 제가 식약처 출신의 뭐 국장님들 뭐 그런 분들부터 또 의료기 쪽에 뭐 정의교 교수님 연대 가 계신 첨단 의료기 총괄 행사하셨던 뭐 정의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저희 협의체에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지금 보면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산업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서를 만들 때 뭐 그런 전문가 협의체 활동을 같이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뭐 어떤 네트워크하고 이제 인프라에 잠깐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임상 뭐 항암제 뭐 이런 개발하고 이런 거 한다는 분포고 저희가 한 50%는 사실 다국적 제약사가 저희 고객이라서 주로 이제 나머지 50%는 국내 제약기업, 의료기 그리고 바이오벤처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이 대거 신약을 개발하는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에 앞서가는 이러한 굉장히 큰 변화에 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가.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벤처나 신규 벤처들을 중심으로 하는 컨설팅 인프라를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팅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지금부터 제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뭐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도 지금 저희 난징 정부랑 플랫폼을 저희가 MOU를 그 중국에서 이제 하고 온 건데 중국 지금 난징 정부나 제가 산동성 이런 정부들이 한국하고 무언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가 간의 어떤 기술 협력을 하고 중국은 중국의 시장과 글로벌 진출하는 데에 한국 기술 기반으로 같이 하자 이런 니즈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코로나 전에 이제 저희가
중국의 피스트 저희 여기 피스트에 계시는 분하고 한명 장관님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한 건데 그래서 거기도 보면 중국에 있는 또 CRO들 대표들하고 같이 이제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제가 좀 뭐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묘화관 핵심적인 거는 이제 개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을 하거나 디벨롭 할 때부터 인증이라든지 각 나라 법적인 규제라는 상황을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게 한 20년 이상 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또 하나의 인프라로서 또 뭐 지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년 이상을 이제 이런 그 디지털 헬스케어,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러는 쪽에 제가 이제 또 투자를 해서 관계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형상 기반 빅데이터를 하는 이제 산자부 프로젝트랑 이제 좀 이렇게 그 중요하게 되면서 제가 그런 어떤 그 기반으로 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쪽 회사를 해둔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또 저희 이제 산업과도 아주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뭐 다양하게 저희도 그런 그 데이터 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해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고 이런 인프라로서 이 회가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